굿모닝. 우리 달라. 대부분은 방에서 못 먹게. 여기는 우리 그 개가 막 OSS의 신입생들이 이제 캐나다에 유학하러 이제 와서 처음에 한 2주일 동안은 우리끼리 이제 합숙 생활을 합니다. 이제 합숙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서, 캐나다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 오리엔테이션. 캐나다 문화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홈스테이에 갔을 때 뭐 이런 거 조심해야지 된다. 그리고 유학 생활 중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그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2주일 동안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캐나다의 아이들이 한 1년 이렇게 있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표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표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온 아이들. 근데 이 앞에 전제가 붙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경쟁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막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그냥 점수 1점, 그냥 점수에 살고 점수에 죽죠. 그죠? 뭐 인성이고 뭐고 이거는 이제 우리 주제는 없잖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 1점 1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조금 이렇게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캐나다 사람들의 그 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이게 이 그 선진국 사회에서의 대체적인 룰이 이제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자. 그리고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다 보면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가 용납도 안 될 뿐더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학교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학교 폭력도 심하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제압을 못합니다. 기껏 제압하는 게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정학, 퇴학 되게 심하거든요. 그냥 특히 유학 온 아이들은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한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퇴학.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 미국, 캐나다, 뭐 제가 살아본 저도 그런 나라에서는요, 공동생활에 대해서 타인에게 무슨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처음에는 선생님들의 친구처럼 굉장히 나이스하죠. 경찰도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근데 경찰이 폴리스 라인 딱 쳐놓고 그 선을 막 넘어온다거나 아니면은 규칙을 안 지킨다거나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경찰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는 경찰도 안 무섭고 학교 선생님도 안 무섭고 세상에 대한민국은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멋있는 말로 하면은 각 직업군별로 권위가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권위가 너무 없어. 선생님 권위도 그냥 땅으로 추락해버렸고,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도 없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 남을 탓할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도 아빠고 엄마고 우리도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상관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절대 어느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그렇게 만든 주인공도 우리 스스로니까. 우리 뭐 남인가요? 아니잖아. 예. 그래서 한국에서 막 유학 온 아이들은 보면은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우리는 시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으로 귀가 조치되니까. OSS에서도 지난 한 16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퇴출된 아이들이 한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난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퇴출된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뭐 남학생이 여학생을 이렇게 뭐 민다거나 뭐 다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민다거나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귀가 조치되는 엄청 살벌합니다. 그 이제 운전도 그래요. 운전도 나는 우리나라의 그 운전 그 벌점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 교통경찰이 거의 우리는 딱지 안 띄죠. 일부는 떼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CCTV 카메라가 다 잡지 않나요? 과속 같은 거, 신호 위반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딱지가 날라오면 돈 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돈이 예를 들어서 벌금이 10만 원이라고 치잖아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벌금의 그 10만 원의 그 밸류가, 그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재산이 수천억 되는 사람, 수백억 되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정말 그 서민의 만 원의 가치보다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도로를 막 질주하다가 뭐 그냥 과속하고 뭐 갓길 도로 가고 그래도 돈 그냥 내버리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이 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이 나라는 과속 같은 것도 물론 그 CCTV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촌스럽게 대부분은 저기 숨어서 경찰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스피드건을 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잡히면 처음에는 아주 초범일 때 한 번 처음 했을 땐 봐주기도 해요. 다 조회해보면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이제 벌금, 그 다음에 또 걸리면 벌금이 2배, 그 다음에 또 걸리면 6개월 동안 면허정지,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안 지키면은 존재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진국은 선진국을 그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정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각각의 자유를, 그건 방종이죠. 남의 자유까지 침범해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방종이잖아요. 그죠?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요, 캐나다 오면은 운전 교통 법칙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걸리잖아요. 벌금으로 해결이 안 돼. 운전 면허증이 정지가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운전 못하면 나 어떡해? 그렇잖아요. 대중교통이 한국만큼 발전된 것도 아니고.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음주운전? 잘 술을 안 하니까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래도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벌금 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이들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학교도 학교의 권위가 너무나 무너져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공동체 사회에서, 그렇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뭔가 그 훌륭한 시민의식을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도 인성, 그 다음에 그런 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의사를 뽑는다, 뭐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내가 왜 이 학교에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그걸 쓰는 게 있잖아요. 에세이를 쓰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를 보고 뭐 감동받아서 크게 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의사가 돼서 불쌍한 아이를 뭐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거.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리카의 의료봉사 활동을 갖고 그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스포츠 활동 같은 거에서 팀 리더가 되고 그러면은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리더십이 있다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단체 경기에서 리더를 한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네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의사가 돼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 그런 사람 안 좋아한다는 거지. 물론 100%다 걸러낼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직장에서 취업할 때도 그렇고 또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그 성적 그런 거보다도 이런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민을 왔을 때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조금 우격다짐, 그러니까 지나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상대를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되면 다 남 탓하고, 그죠? 너 때문에 내가 이랬다. 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여기서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함께 사는 사회,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유학생활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 지난 한 1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공부? 공부를 하려면 무지 잘하든가, 저 천재 소년처럼 무지무지하게 잘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지간한 공부보다요 인성 좋은 게 100배 낫습니다. 그 인성 좋은 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아도 혼자 천재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혼자 똑똑한 거. 근데 혼자 너무 똑똑하면 기회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공동 프로젝트를 했고 여러 명이 함께 뭐를 하고 그래야 훨씬 더 결과도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코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함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능력에서 거기서 리더가 될 줄 아는 그런 능력, 그럼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집합할 수 있는 능력, 인성으로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의 회장이 예를 들어서 정주영 옛날에 현대그룹 그 회장이 초등학교 졸업자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었잖아. 아니 그 양반이 무슨 자동차에 무슨 기계를 대단히 알겠어요. 무슨 엔진을 설계를 했어요. 몰라도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다 어우르고 품으로 안아가지고 그런 리더십으로 끌고 나가가냐. 그게 진정한 실력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실력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은 지식이 아니라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그게 최고의 실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왜? 대학 입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대학교 갈 때 인성 조사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일단 대학 들어가고 사회 나오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다 그게 보입니다, 눈에. 결국은 지식보다 인성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성 교육을 위해서 저는 서양 교육이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육보다 월등히 앞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자원봉사도 되게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분야에 적성이 있는지도 스스로 알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여기서는 그룹으로 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신수양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악기들을 다 하죠. 서양교육의 양대 특징 하면은 뭐예요?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악기, 음악이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1인 1악기, 음악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 중, 고를 다니면서 전부 다 악기 하나씩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포츠 활동을 되게 많이 하죠. 특히 그룹 스포츠, 축구라든가
개인 스포츠보다도 그룹 스포츠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스포츠는요,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체력을 다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못지않게 함께 뭐를 하는 이 그런 그 그룹핑, 그룹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거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다 발산하죠? 주로 게임으로 하잖아, 실내에서. 근데 이 나라 아이들은 그런 거를 주로 스포츠 활동으로 많이 풀어내죠.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여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음악 활동, 스포츠 활동,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배울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우리나라 교육도 훌륭합니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양 교육을 받음으로써 또 새로운 관점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공부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빈 구석이 많이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든가 요즘 저 드라마 같은 것도 저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많이 이런 그 인기리에 방영되는 어떤 많은 드라마들이 너무 폭력성이 강해. 너무 폭력적이야. 그리고 막 게임도 막 다 그 남자애들의 게임은 막 그냥 쏘고 찌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너무 그래. 그리고 무슨 드라마에도 보면 뭐 사장이 막 종이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것들. 그 코미디 프로도 그럼 막 밀고 밀치고 막 그냥 막 그런 것들 다 폭력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깔깔대고 웃고. 그거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 나라에 비하면은 매우 폭력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용납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아이가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 표정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 정말 꽃 피는 것 같아요. 꽃봉오리 이렇게 씨 뿌렸다가 처음에 하고 왔던 애들이 샥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는 거 보면 참 저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눈 마주치면 웃잖아요. 빵긋빵긋. 그죠? 주말입니다. 여긴 토요일이고 한국은 일요일이네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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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